유독 한국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면서 자격지심을 쏟아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예로부터 한국과 역사적으로 굉장히 얽혀있는 데다 일본은 불과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경제력이나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면에서 한국에 역전을 당하면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듯했는데요. 그래서 사사건건 한국을 물고 늘어지며 한국은 거지의 나라, 한류 사업은 국책 같은 루머를 퍼뜨리며 깎아내리기에 바빴죠. 그런데 가뜩이나 자존심을 구긴 일본인들을 최근 단체로 멘붕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하며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후 한국은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12위 안에 드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됐다. 세계사에 전례 없는 한국의 GDP 성장세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데 한국의 경험은 우크라이나에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나 실릴 법한 이 문장. 놀랍게도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 우크라이나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는 최근 조금씩 국가 재건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세계사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실은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쑥대밭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친 속도의 경제 발전을 거듭하더니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는 점인데요. 지금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가 간절하게 본받고 싶은 사례가 될 수밖에 없죠. 어느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매일을 괴로워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런 시련에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자신들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위한 삼아 버티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시선으로 본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교과서에 실린 내용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과서는 세 쪽에 걸쳐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 재건 과정을 서술했는데요. 1953년 휴전협정 당시 한국은 폐허였고 역사상 가장 악질의 반인륜적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상황은 더 어려웠다. 그러면서 한국은 천연 광물 자원도 없고 토양은 척박했다며 전쟁 직후에 좋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한편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운 비결로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교육을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한국 사회가 교육의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오늘 한국이 이룬 모든 성공의 배경에 교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교과서에 실은 사파도 인상적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기업인과 정치인들을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배경으로 실었는데요. 여기에 북한 김정은과 가수 싸이를 각각 세계의 독재자와 세계의 예술가로 비교한 부분도 눈에 띄죠. 실제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바하노프 코스티안틴 리비우대 교수는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은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이 교과서 내용을 통해 한국이 전쟁의 어려움을 딛고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위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하려는 취지로 풀이해 볼 수 있는데요. 한편 한강의 기적이 실린 교과서는 우크라이나 모든 고교생에게 배부되며 이들은 매주 한두 시간씩 세계사를 배우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교육부는 11학년이 사용할 한국사 보조 교재도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총 352쪽 분량으로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주제별로 한국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다룬 이 교재는 K-팝과 한류, 남북한 관계의 변화 등을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질문도 수록했습니다. 한국을 더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심화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최근 전해진 이 같은 소식에 엄청나게 분노한 나라가 있었죠.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인들은 우크라이나 교과서 개편 내용을 다룬 자국의 기사에 일본을 본받기에는 허들이 너무 높으니까 한국이 딱 적당해서 좋을지도 몰라 국경이 적과 맞닿아 있는 것도 비슷한 현실이고 한강의 기적은 그저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을 뿐 그것도 빌려주기 싫어하는 세계은행의 일본이 연대 보증인이 되어 빌릴 수 있게 한 것. 결국 한국도 중국도 대만도 모두 일본이 통치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했겠지. 당시 한국은 일본이 남긴 인프라와 일본의 전후 기술 공여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겠지.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도 미얀마나 라오스와 마찬가지였을 거다 같은 댓글을 남기며 한국 경제 발전의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었죠. 아무리 일본이 한국에 점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뒤처져서 자격지심을 느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긁혀하는 건 좀 의아하다 싶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인들이 이 소식에 이토록 거품을 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실린 한국 관련 내용에도 힌트가 있는데 교과서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러시아 침략에 저항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서술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너우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그간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매번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할 때마다 언론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엄청난 과시를 해댔는데요. 최근에도 인도적 지원과 부상병 치료, 질환 제거 등을 계속 제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한국을 따라 배워야 한다며 교과서에 한국을 실은 것도 모자라 한국의 지원만 언급하자 크게 자존심이 상한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용히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SK그룹,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한 기부를 진행했죠. 당연히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철도공사 코레일이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와 철도 재건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수자원공사도 재건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재건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볼 때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건넨 지원 정도도 한국에 한참 못 미쳤는데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러시아 침공 이후 57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이 일본보다 점수가 훨씬 높았죠. 그러면서 부정할 수 없는 빼박 증거들을 표로 만들어 공개하며 일본에 제대로 망신을 줘버렸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이면에는 일본의 흑심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정부가 수립한 재건 사업의 목표는 단순히 전쟁 피해 복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현대화된 강한 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이죠. 과거 전후 재건 사업 사례를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도가 향후 재건 사업에서 해당 국가가 얼마나 많은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에 일본이 목을 매는 것인데요. 즉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해 기업의 사업 기회를 넓히는 등 실리를 챙기려는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에 밀리는 것 같자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본의 위기감은 최근에도 드러난 적이 있는데요.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자 일본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방문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역시 한국 기업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일환이었죠. 사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 엄청난 로비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환심을 사고 또 그렇게 산 환심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자신들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했고 일본의 이런 얄팍한 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일본을 앞지르며 세계 최고 강국이 된 한국을 자발적으로 롤모델로 삼고 공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죠. 반대로 일본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쟁 후유증을 딛고 선진국에 오르는 걸 정부의 과제로 삼은 우크라이나가 부디 한국의 발자취를 따라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